안녕하세요. 시인 수필가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진주 출신 진주 아리랑을 지으신 허만길 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허만길 박사는 서울대학교 교육학 석사, 홍익대학교 문학박사, 시인, 소설가, 수필가, 교육자, 1971년 복합문학이라는 부분을 창시하셔서 생명의 먼 동을 더듬어라는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1971년에 복합문학을 창시한 허만길 박사는 국가시행교원 자격 검정고시 수석 합격으로 최연소 중학교 국어과 교원 자격증을 18살에 수석 합격한 분이시고 최연소 고등학교 국어과 교원 자격증을 19살에 받아서 기네스북 한국편에 등재된 분입니다. 정신대 문제, 최초 단편소설 원주민촌의 축제를 발표하여 정신대 문제를 환기시키는 주요 계기를 이루기도 하신 분입니다. 허만길 박사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정식 국교가 없던 1990년에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장학사로서 교원 국외 연수단을 인솔하여 중국에서 아무 표적 없는 대한민국 상하이 임시정부 자리를 찾아 현장 즉흥 시 대한민국 상하이 임시정부 자리를 읊고 귀국 후 임시정부 자리 보존 운동을 펼쳐 그곳이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으며 시 대한민국 상하이 임시정부 자리는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시인의 성지 한국현대문학 100주년 기념탑 근처에 11호 건립되어 있습니다. 허만길 박사는 교육부 국어과 편수관, 교육부 국제교육진흥원 강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해외동포용 한국어 교재개발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은 국어과 교과서 평찬연구위원, 학술원 국어연구소 표준어 사정위원, 서울대학교 국어교육학사전 집필위원, 서울당곡고등학교 교장 등을 거쳐 현재 국제팬 한국본부이사,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 한국소설가협회 중앙위원, 한국국보문학편집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수상으로는 황조 근정훈장, 대통령표창,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표창, 한글학회 이사장 표창, 순수문학작가상, 문예춘추 청백문학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분이 지은 진주 아리랑 가사를 읊어드리겠습니다. 진주 아리랑 허만길. 아리랑 아리랑 진주라 촉성루 어서오세요 나를 반기네. 풍류와 걸기 향기 자욱하게 풍기고 진주성 둘러보니 애국 충렬 거룩하네. 삼장사 충렬 맹세 의기 농계 의암 순절 우리 모두의 아니 우르르이.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진주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진주라 개천 예술제 어서 오세요 나를 반기네. 비봉산 가을 경치 그림처럼 곱고 남녀노소 흥겨워라 곳곳마다 축제이네. 형형색색 남강유등 인생 꿈을 밝혀주고 푸른 대숲은 진주의 기상이라.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진주 아리랑. 제 이야기는
남해 FM 91.9MHz 라디오와 남해 FM 스마트폰 전용 앱에서 본방송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재방송 일요일 저녁 9시와 화요일 오후 5시 매주 3차례에 걸쳐 30분간 진행됩니다. 그리고 남해 FM 유튜브와 페이스북 또는 네이버 블로그 소리의 꿈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고대 이집트를 탐험한 제 여행기 나일의 선물을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들이 사는 미국 버밍햄에 있었는데 한국에서 유재원 선생님과 그 일행들이 이집트로 여행을 온다는 소식에 접하게 됩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분들과 합류하여 함께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여행기를 지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행에 들어가며 하테무 만남과 돌아옴 그 귀한 떠남을 위해 떠난다 늘 외로움에서 그리움에서 기다림에서 고통과 위험의 소용돌이 속에서 떠나고 싶다. 그리고 무념무상의 세계, 그냥 새로움의 세계와 만난다. 낯선 얼굴들과 만나고 이상한 음식들과 만나고 이상한 말들을 듣고 이상한 풍습과 접한다. 신비스런 베일을 쓴 여인들과 만난다. 눈그늘이 짙은 남자도 만난다. 텔레비전도 전화도 잠깐 멀리 지금 당장 뭘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없이 아득한 옛날과 만나고 지구라는 별 어느 귀퉁이의 생경한 세계로 들어가 본다. 그곳에도 신화가 있고 전설이 있고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가 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가슴 설레는 떠남. 그리하여 함께하는 40 동반자들과의 만남은 사랑이 되어 뜨거워진다. 순간에서 영원으로 그 도도한 흐름이 역사가 새로운 활력을 주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내가 있다. 다사로운 손길로 지나간 나를 쓰다듬으며 돌아올 수 있다면 늘 떠나고 싶지 않겠는가. 더구나 신화의 연금술사 유재원 교수님과 함께라면 그 소중한 이집트 고대로의 떠남을 끝내고 돌아오는 날 또한 노트 한 권을 얻게 되리라. 큰 깨달음 하나 있다면 더욱 좋겠다. 이집트는 정말로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고대와 중세의 기념물들, 온화한 겨울기후, 지중해안의 해수욕장과 휴양지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합니다.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문명의 역사를 가진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BC 2925년경에 상이집트와 하이집트가 통일되었습니다. 이는 메네스 왕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통일로 인해 이집트 문명은 절정기에 들어섰고 이후 약 3000년 동안 본토 출신들이 계속해서 지배자의 위치를 이어갔습니다. 역사가들은 31개의 왕조에 걸쳐
BC 332년까지 계속된 이집트의 고대사를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으로 구분합니다. 피라미드는 고왕국의 유산이며 오시리스 숭배와 조각의 세례미는 중왕국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유대인의 출애굽, 이집트 탈출은 신왕국에 속합니다. 미국 버밍햄에서 이집트 카이로로 가기 위해 한국에서 오는 일행보다 하루 전에 도착하기로 합니다. 비행기 예약 시간을 놓쳐 직항로는 놓치고 할 수 없이 카이로까지 가는데, 버밍햄에서 휴스턴으로, 휴스턴에서 파리 드골 공항으로, 파리 드골 공항에서 카이로로 3번이나 비행기를 타야만 했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사람은 대한항공으로 한 번만에 온다고 하는데, 그러나 바쁘지 않게 여유 있는 하루를 카이로에서 보내기로 합니다. 카이로는 아랍어로 승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집트의 수도이자 아프리카에서도 손꼽히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파라오의 재난을 피하기 위해 바구니에 실려 나일강으로 떠내려온 모세가 빨래하는 여인에 의해 건져진 북이집트의 삼각주 어기 게지라 섬에서 나일강의 왼쪽 언덕까지 뻗쳐 있으며 6,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수많은 이집트 문명의 수도로서 오랫동안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집트 문화 중심권에서 카이로는 미스르라는 아랍 이름으로 불리우며, 대도시 카이로는 세계의 행정구역으로 뻗어 있습니다. 동쪽 언덕은 알-칼리오비아의 행정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안은 알-지자, 알-칼리오비아에 걸쳐 있습니다. 카이로는 전통과 동서의 영향, 고대와 현대가 잘 조화된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는 느르만 가는 이집트의 가난과 급격한 인구 팽창으로 인한 문제와 쇠락해 가는 사회 기관 시설을 동시에 보여주기도 합니다. 현재의 구카이로는 이전 바비론이었으며, 로마 비잔틴 시대에 형성된 고대 이집트 수도 멤피스라 불리는 곳은 카이로 남쪽 교외에 해당합니다. 시가의 중앙을 꿰뚫고 흐르는 나일강은 이집트 문명을 꽃피운 원천이었으며, 지금도 변함없이 이집트의 젖줄이기도 합니다. 연간 강우량은 30mm 미만, 인구는 900만이 되는 카이로의 하늘은 언제나 푸릅니다. 카이로 타워에서 카이로의 중앙을 뚫고 이집트의 젖줄이 흐른다. 나일강을 흘러온 모세의 영혼까지 승리의 6,000년 역사, 이집트의 수도에서 200m 65층 드높은 타워에선 스모그 뿌옇게 기어 쇠락한 도시 모습, 전통이 서린 동서문화 그 원류가 숨을 쉰다. 세계의 행정구역 한눈에 다 보이고, 장대하고 간결한 피라미드도 다 보이고, 사막의 한가운데서 카이로가 살아간다. 게지라 섬 남쪽에 우뚝 솟아있는 높이 187m의 타워입니다. 고대 카이로의 분위기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최신식 건물로 최상층이 전망대로 되어 있습니다. 심한 스모그 현상 때문에 멀리 내려다볼 수는 없지만, 북쪽으로는 헤리오폴리스, 남쪽으로는 기자의 피라미드가 보입니다. 이곳에서 보는 신시가지의 조망과 눈 아래로 유유히 흐르는 나일강의 전망이 그만입니다. 게지라와 로타 섬을 이야기합니다. 나일강 연안에는 로타 섬과 게지라 섬 두 개의 섬이 있습니다. 게지라는 아라비아어로 섬이라는 뜻으로 우리의 여의도와 비슷한 섬입니다. 카이로 타워, 이집트 문명박물관, 오페라 하우스,
다리얼 공원을 비롯해서 병원, 호텔, 사무실, 스포츠클럽 등 최신식 건물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로다섬은 게지라의 아래쪽에 있는 또 다른 섬으로 최초의 조선소가 들어선 곳입니다. 망루는 왕조 때에는 귀족들의 별장이 즐비했던 휴양지였지만 지금은 가난한 서민들이 사는 지저분한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집트는 한반도의 5배, 사막이 대부분인 황량한 땅입니다. 마침 도착한 날이 휴일이라 고향으로 떠나는 귀성객 때문에 카이로는 텅텅 비고 관광객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시내의 가게들은 대부분 문을 닫아 일행들보다 하루 미리 온 우리들은 카이로 타워, 전통시장, 칸 엘 칼리리, 무하마드 알리 모스크를 보고 기자의 피라미드에서 밤에 레이즈 쇼를 보기로 했습니다. 시타델, 이슬람식 지구에서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곳이 바로 시타델입니다. 2세기 중세 아랍의 전설적인 영웅 살라딘이 십자군을 격파하기 위해 모카탐 언덕에 건설한 요새로 맘루크 왕조에서 오스만 투르크 왕조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정치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시타델 내부에는 무하마드 알리 모스크와 군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모스크의 남쪽으로 돌아가면 이슬람식 카이로와 카이로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무하마드 알리 모스크에서 하테무. 이집트의 휴일, 카이로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광장에서다. 옛날과 오늘이 공존하는 곳, 거대한 피라미드 여기저기 누워 우리가 아직도 신화로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문화와 역사를 이루며 살아갔다고 뽐내고 있다. 사막을 가로지르는 나일의 물줄기는 변함이 없는가? 도도한 강물에는 어느 넋이 아직도 흘러가고 있는가? 모스크 광장에는 아이들이 키득거리며 금방 찍어 얼굴이 보이는 디카 앞에 선다. 서툰 글씨로 써주는 그들의 이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순수한 그들의 미소, 그들의 눈웃음이 예뻐서 자꾸 사진을 찍어준다. 땡큐, 땡큐. 거대한 돔, 찬란한 불빛, 현란한 스테인드 글라스의 광채 아래 피어의 역사가 숨어 있다. 이집트의 역사가 중턱에서 숨이 차다. 고대는 고대에 머물고 현대는 현대를 살고 이집트는 그래도 고대를 먹고 산다. 휴일 광장을 노니는 아이들이 설랑한 눈, 높은 첨탑 아래 크고 선하다. 그들이 반갑다고 묻는 내 이름, 한 아이에게만 가르쳐 줬는데 온 광장으로 내 이름이 떠다닌다. 만나는 아이들마다 알로 하테무, 알로 하테무. 우르르 몰려가고 몰려오는 미소 띤 아이들의 무리 속으로 지구의 평화가 떠다닌다. 나 없는 그곳에서 코리아 하테무, 한국서도 모르는 무명 시인의 이름을 외우고 있을까? 내 카메라에 담긴 그들의 순수한 눈매 가득 내 기원을 담아 본다. 그들이 아름답고 착하게 자라나기를, 사랑의 삶을 살게 되기를, 그들에게 평화가 오기를. 기자 피라미드에서 레이저 쇼를 보다. 이곳 스핑크스 앞에서는 매일 밤 2회에 걸쳐서 음향과 빛의 쇼가 펼쳐집니다. 조명에 의해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떠올라 보이는 가운데 고대 이집트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어, 아랍어 등으로 진행되지만 한국어는 없습니다. 밤 7시 일교차가 심하니 약간 두꺼운 옷을 입고 가라는 가이드의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피라미드 지역에서 3개의 피라미드와 거대한 스핑크스가 다 보이는 장소, 영어로 진행되는 시간에 보기로 했습니다. 비디오는 가지고 갈 수 있으나 카메라는 가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호주머니에 디카를 몰래 넣어 갔지만 어두워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 안타까웠습니다. 돈 몇 푼 주면 다 통한다는데 서툰 짓을 하다가 일행도 없는 데서 망신을 당할까봐 참기로 했습니다. 현란한 빛이 피라미드로 비추어지면서 음악과 함께 울림이 있는 장음한 목소리로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 왕의 불사를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피라미드는 불사의 희망 아래 건립된 왕의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형 문자가 피라미드 벽에 빛으로 쏘여지고 만들어진 구조와 원리가 선명한 선으로 그어집니다. 현대의 기술로 고대를 설명합니다. 과연 그런 것일까? 그 설명은 진리일까?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는 250만 개 이상, 평균 2.5톤의 돌을 사용해 만들어졌습니다. 게다가 기하학적 모양인 완전한 정사각뿔로 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그리스의 피로에서 발생된 말로 이 말은 불 또는 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미드라는 말도 그리스 메소스에서 파생된 말로 존재, 중심과 근사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피라미드란 말은 중심에서 타오르는 불 또는 타오르는 불의 중심지라는 뜻이 됩니다. 의구심만 잔뜩 지닌 채 환상적인 시간에 도취되어 나오는데 광장에 전통 음악을 연주하는 악사들이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기자 지역의 메리디안 호텔에서 일행을 만났습니다. 이집트 귀족들은 밤에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는 모양입니다. 시끄럽게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고 신랑 신부도 함께 무용수들을 동원하여 춤을 추고 이국의 호텔 투숙객들은 둘러서서 구경을 합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피곤했지만 우리를 믿고 따라온 동구라파 수도원 기행을 함께 했던 김정숙 씨 부부, 사슴 오빠 부부, 성천 아카데미의 그리스 사랑방 식구들, 그리고 그리스를 함께 갔던 투어 사피엔스 식구들이 오신다기에 비행장 가기는 못 가보더라도 호텔 로비로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2시 20분이 비행기 도착 시각이었지만 새벽 4시쯤에야 호텔로 도착한 일행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낯익은 얼굴들을 보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점심에 한국 음식점에 가다가 산 대추야자로 첫 인사를 나눴습니다. 새삼 익숙한 얼굴이 모두 너무 흐뭇합니다. 기자 피라미드. 고대 7대 불가사의라는 기자 지역에 있는 쿠푸왕 피라미드로 갔습니다. 7대 불가사의는 쿠푸왕 피라미드, 세미라미스 공중정원, 아르테미스 신전, 제우스 신상, 크로이소스 거상, 마이솔로스 영모, 파로스 등대 등입니다. 쿠푸 왕의 피라미드는 세계 최대의 건축물로 저변의 폭 230m, 사면 각도 51.52, 오차 범위는 5cm입니다. 창근 때의 높이는 146.59m였지만 지금은 12세기에 일어났던 지진으로 꼭대기 부분이 무너져서
137.2m, 부피는 259만 4,914평방미터입니다. 피라미드를 구성하는 석재의 평균 무게는 한 개당 2.5톤으로 추정되고 사용된 석재 숫자는 230만 개라고 하고 268만 개라고도 합니다. 돌을 쌓은 단층의 수효는 원래 210단인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200개단입니다. 쿠프 왕의 것을 비롯해서 이곳 기자의 3대 피라미드는 약 4,500년 전인 BC 26세기경에 건조되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가까이 가보면 겉에 돌을 쌓아 올린 것이 드러나 보이지만 건축할 때에는 외장석으로 겉을 마무리해서 매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풍화와 약탈로 인해 표면의 돌은 다 뜯어가서 흉한 모습으로 드러나 피라미드의 모습 자체의 보존도 걱정스러운 정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비가 많은 나라였다면 벌써 이 기자의 피라미드는 토사로 다 흘러내렸을 것 같습니다. 내부 관람을 하려면 9세기 알마문이 뚫은 북쪽 도굴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그 입구의 위쪽으로 약 10m 되는 곳에 지금은 폐쇄되어 있는 원래의 입구가 보였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려면 피라미드의 석축을 오르고 좁고 가파른 통로를 올라가야 한다는데 관광객은 많고 날씨는 덥고 모두 아래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146m도 넘는 피라미드의 높이는 어떻게 잴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는 막대기와 그림자의 길이가 같은 시각에 피라미드의 그림자의 길이를 재어 피라미드의 정확한 높이를 알아내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발명입니다. 카프라 왕의 피라미드로 갑니다. 피라미드의 내부를 걷습니다. 오리걸음으로. 살아서 영광, 죽어서 속죄의 그 긴 거리를 오리걸음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걷습니다. 바위산을 뚫어 만든 돌 터널의 통로의 끝에는 왕의 자리 현실에 도달합니다. 동그마니 석관 하나 놓여 있습니다. 무거운 뚜껑은 들려져 있는 채로.